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를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나영이를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성폭행했던 장기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죄자 조두순 대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 조두순은 조두순법이 12년 오늘부터 조두순의 출소는 시행됩니다. 막지 못했지만 재범은 방지해야겠죠. 법무부는 심야 외출을 막. 와, 요즘 들어 핫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맞아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오늘은 인사말이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알 수 있는 이야기, 미지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얇게 입고 감기 걸릴 수 있으니 항상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므로 이불 속에서 이어폰 꽂고 잘 들어주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생각이 드는 내용이네요. 이번 내용은 갑자기 분노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올해 12월 13일에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 및 폭행치 사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952년생이었으며 경기도 안산시 탄원구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시간은 넘어가 때는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법 매서운 날씨였던 겨울, 나영이는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8시 20분쯤 집을 나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영이가 일어났을 땐 이미 출근하고 없었으며 큰 길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던 아침, 나영이는 큰 길을 벗어나 비탈길을 올라 샛길로 들어왔습니다. 지대가 높아 큰 길에 비해 바람이 꽤 거셌던 샛길. 날이 추워서인지 샛길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3층 건물 앞을 막 지나려는데 남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와 이 교회 다니니?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영이는 아니요, 다른 교회 다녀요. 라 대답했을 때 그때 순간 그는 아이 입을 막고 이 교회 다녀야 한다. 라 말하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아이를 끌어 넣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는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아이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몹쓸 짓을 시켰으며 아이가 반항하자 그는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가 울자 그는 시끄럽다며 아이의 뺨을 물어 뜯었습니다. 이어 그는 아이의 목을 졸라 시신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시신 상태에 빠진 아이를 강간하고는 몸을 감추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아이는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 그 즉시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시간은 아직 이른 아침 9시 10분, 사건은 8시 30분쯤 일어났고 신고받은 시간은 9시쯤이었습니다. 30분가량의 그 순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있었으며 피가 온 얼굴에 묻어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눈 주위에 온통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옷은 피와 물이 젖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는 그 겨울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탈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119 구조대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화장실 내부는 1평 반쯤 돼 보였습니다. 왼쪽 편 바닥에는 책 가방이 있었고 오른쪽 청소용 도구함 쪽에는 실내화 가방이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던 사실은 조두순 이 개새끼는 잡힐게 두려웠는지 걸레로 변기 주변 지문을 지우기 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곳곳에서 나오는 조두순의 지문들과 머리카락을 채취하였고 아이의 몸에서 나온 증거 또한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사건 후 사흘째인 13일 경찰청 증거분석기에서 하나의 신원을 보냈습니다. 범인은 전과 14번, 성폭행 전과도 있던 바로 조두순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관광폭행을 저질러 징역살해를 한 기록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술에 만취한 적이 많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행동이 난폭해 폭력을 다분사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행 현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조두순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1, 2회 공판에서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회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물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제시하자 그는 화장실에 간 사실을 인정하며 소변을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있었어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아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어요. 라고 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지문이 채취된 자료와 피고인이 말한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다그치자 그는 왜 지문이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조작한 곳이라고 우겼습니다. 조두순 집에서 가져온 양말과 운동화에 혈흔이 묻어있는 물건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처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하고 싸움을 하다가 그 남자가 코피를 흘려서 묻은 거라고요. 그는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는 눈을 마주쳐도 고개조차 숙이지 않는 냉혈한 쓰레기 새끼였습니다.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인 PCLR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형에 처했으며 사건 후 9회 범행이 알려지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청송교도소 특별감방으로 이송돼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두순은 왜 그런 심한 짓을 해놓고 12년밖에 형사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형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두순은 1심과 2심 때 심신미약으로 판정돼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니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이 피해자가 쌓아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그 정도를 헤아리기 힘들며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최근에는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며 실수한 조두순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 8세 나영이가 뭘 안다고. 몇백 년의 형사리하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무리 최대가 15년이었다는 걸 보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라냐? 지금까지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자료를 준비하면서 분노와 슬픔이 차올라 힘든 시간이었네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이야기 미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